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굳이 같이 찍을 필요 있냐? 결혼식을 올려야 가족이지. 넌 아직 아니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저는 벽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내려오는 순간 남편과 시누이는 아무렇지 않게 중앙에서 웃고 있었고 저는 가족 사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우리 가족 정말 잘 나왔네.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뒤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강하윤입니다. 31살이고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만 하시거든요. 그동안 저는 시댁의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얼마 전에 벌어진 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가족사진 촬영 날이었습니다. 하윤아, 오늘 가족사진 찍는다. 진우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예약하셨대. 2시에 명동 사진관에서. 저는 옷장을 열어서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습니다. 가족사진이라니 드디어 저도 이 집 가족으로 인정받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진주 목걸이까지 매치했어요. 사진관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 세린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굳이 같이 찍을 필요 있냐? 그 말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사진사에게 손짓하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만 먼저 찍고 나중에 따로 찍으면 되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진우가 말하려다가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세린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죠? 어차피 나중에 또 찍을 기회 있을 거예요. 저는 벽 쪽으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조명을 조정하는 동안 진우와 세린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중앙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자, 이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내려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임시 보관 중인 사람이었다는 걸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진우야, 세리나 와서 사진 확인해봐. 완성된 사진을 모니터로 보는 자리에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 정말 잘 나왔네. 이 사진으로 할까?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우가 말했어요. 하윤아, 미안해. 엄마가 원래 그래.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을 뿐이야. 타이밍이요? 결혼식 말이야. 회사 사정도 있고 집안 일정도 맞춰야 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세린이가 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집안 체면도 중요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면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결혼 2년 차인데 체면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언니 요즘 돈 좀 모았어요? 세린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맞벌이 하니까 돈 모으기 좋겠다 싶어서. 저는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어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과 지금까지 투자한 자산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시댁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족 사진에서 배제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진우가 샤워하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하윤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야. 진우야. 응?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야? 내년쯤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이요? 또 내년이라고 하시네요. 하윤아, 조급해하지 마.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으로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시댁생활비, 명절 용돈, 각종 경조사비.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지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가족 사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우야, 나한테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갑자기 왜 그래? 당연히 소중한 사람이지. 그럼 어머니께는 내가 뭐예요? 하윤아, 엄마도 마음속으로는 널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야. 마음속으로요? 겉으로는 아니고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하는 말들, 저를 대하는 태도들, 그리고 제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들까지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다고요. 가족사진 이후로 시댁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빼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시댁 큰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진우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진우야, 일요일에 큰아버지 댁에서 모이는데 너만 와. 엄마 하윤이도. 아니다. 가족끼리만 모이는 자리야.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사람까지 부를 필요 없어. 진우가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도 다 들었어요. 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엄마가 원래. 괜찮아요. 집에서 쉬고 있을게요. 그날 진우가 혼자 나간 후 저는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시댁 생활비로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따로 드렸거든요. 가족이 아니라면서 돈은 당연히 받으시는 거였죠. 저녁에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었어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그냥 가족들 안부 확인하고. 진우는 말을 흐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아, 그게 엄마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시더라. 언제가 시기예요? 하윤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내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 또 기다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시댁에서 작은 잔치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저도 참석했는데 역할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윤아, 부엌에서 음식 준비 좀 도와줘. 시어머니께서 손님들이 오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세린이는 손님 맞이하고 하윤이는 설거지 담당이야.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일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를 들으며 혼자 그릇을 닦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할 때도 저는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린이는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든다던데? 시댁 큰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글쎄 말이야. 요즘 웨딩홀비만 해도 1,000만 원은 기본이지.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결혼식도 안 했는데 너무 믿으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쳤어요. 깨지는 소리가 나자 모든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시어머니께서 혀를 차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깨진 그릇을 주워 담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우야, 결혼식은 정말 언제 올릴 거야? 하윤아,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해?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시기가 안 맞다고만 하시니까요. 엄마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야. 어떤 생각이요? 글쎄, 집안 체면도 있고 경제적인 준비도 해야 하고 경제적인 준비라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데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진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세린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요? 제주도 3박 4일로. 좋겠네요. 그런데 언니는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가족끼리만 가자고 하셔서 또 가족이라는 기준이 나왔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 빠지라는 뜻이었죠. 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언니도 이해해 주시죠? 어머니 성격 아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배제된 일, 가족 모임에서 빠진 일, 여행에서도 제외된 일까지 모든 걸 날짜와 함께 정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당연히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은행 앱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과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빈털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관찰하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말했어요. 하윤아, 엄마가 내 의견도 물어보라고 하시더라. 뭐요? 여행 일정 말이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못 가는데 왜 제 의견을요? 그게 여행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 주 화요일 저녁 진우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소파에 놓고 갔어요. 그때 카톡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는데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더 나은 집안이 나타나면 결혼식은 바꾸면 된다. 지금은 일단 유지만 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미뤄진 이유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저를 대체 가능한 선택지로 남겨두기 위한 계산이었던 거예요. 진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연락 온 거 없어? 아니요, 없었어요. 진우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그런 문자를? 진우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엄마. 하윤이는 모르니까 조심해서. 네, 당분간은 그냥 두겠어요. 집안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통화가 끝나고 진우가 나왔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내일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시네. 무슨 일로요? 그냥 안부차 들르신다고.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정말 오셨어요. 세린이도 함께였습니다. 하윤아, 차 좀 타줘.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님.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요즘 생활비 어떻게 하고 있어? 엄마, 왜요? 아니, 하윤이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하윤이는 회사 다니니까 나름대로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세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언니 월급 얼마예요? 그걸 왜 물어봐? 궁금하잖아요. 맞벌이 하면 돈 많이 모이죠? 저는 차를 가져다 드리면서 대화를 들었어요. 하윤아, 너 월급 얼마나 받아? 시어머니께서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 얼마야? 300? 400? 비슷해요. 그럼 모아둔 돈도 좀 있겠네? 갑자기 왜 제 돈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의아했어요. 별로 없어요. 생활비 나가면 남는 게 별로. 그래. 그런데 우리 집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주더라. 네, 그건 고마워.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더요? 세린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속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어떤 식으로 더 도와드릴까요? 우리도 여행도 가고 싶고 집 수리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해 볼 게 뭐 있어?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날 시어머니와 세린이가 가신 후 진우가 말했어요. 하윤아,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도와드려야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진우야,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건지 정해진 게 있어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돈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 상황 봐서. 어떤 상황을요? 여러 가지. 집안 사정도 있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결혼식은 영원히 미뤄질 거라는 걸요. 아니면 정말로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이 나타나면 저와는 끝낼 거라는 걸요. 그 주말 시댁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아, 우리 가족 여행비 얼마나 들까? 세린이었어요. 글쎄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제주도 3박 4일. 호텔도 좋은 데로 잡고 싶고. 비싸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요? 가족인데 당연하죠. 언니 월급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이제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거든요. 얼마 정도요? 100만 원 정도? 우리 가족 여행인데 언니가 보태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예약해야 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를 펴고 지금까지 시댁에 지원한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생활비만 해도 연간 600만 원, 명절 용돈과 각종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족 취급은 안 해주면서 돈만 계속 요구하고 계셨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상태로 놔두기로 했어요. 대신 시댁의 요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우에게 말했어요. 진우야, 나 요즘 돈이 좀 부족해. 왜? 무슨 일 있어? 별건 아니고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얼마나 필요해? 당분간은 시댁 도움 못할 것 같아.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윤아, 그런데 엄마가 여행비. 죄송해요. 정말 여유가 없어서.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확인할 기회가 왔다는 거요. 그 주말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진우에게 말했어요. 나 친정에 다녀올게.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부모님 얼굴 보고 싶어서. 언제 올 거야? 글쎄, 며칠 있다가. 진우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오고 싶었어요. 밥은 먹었어? 뭐 해줄까?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기서는 제가 증명할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윤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 시댁 식구들은 다들 건강하고? 네, 다들 잘 계세요. 저는 시댁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요즘 근황을 여쭤봤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하윤아, 결혼식은 언제 올리려고?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어머님께서 시기를 보신다고 하셔서요.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시기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미 혼인신고도 다 했는데. 글쎄요. 집안 사정이 있으시나 봐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셨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어머니와 둘이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하윤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시댁에서 너 어떻게 대해? 저는 처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가족 사진에서 배제된 일, 가족 모임에 못 가는 일, 돈은 계속 요구하시는 일까지. 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대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저도 이상하긴 해요.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돈은 왜 계속? 하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여행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괌 항공료가 얼마나 하나? 3박 4일 일정으로 항공권과 호텔을 찾아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좋은 호텔로 골랐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하윤아,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가실래요? 여행? 갑자기? 네. 제가 모셔드리고 싶어요. 돈은 괜찮아? 요즘 시댁에도 보내고. 괜찮아요. 엄마, 아빠 모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여보, 하윤이가 우리 여행 보내준다는데? 정말? 어디로? 괌이요, 아빠. 바다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아버지께서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그래, 좋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이네. 가족끼리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요. 저는 바로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하윤아, 지금 뭐해? 부모님이랑 있어요. 언제 집에 올 거야? 엄마가 너 찾으시는데. 왜요? 여행 준비하시려고 그래. 언제까지 돈 보내줄 수 있는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진우야, 나 부모님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뭐? 갑자기? 응. 괌으로 3박 4일. 하윤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미안해. 나도 계획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괜찮아? 시댁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오후부터 시댁에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먼저 세린이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들었는데 여행 간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 여행비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저도 여행 가서 여유가 없어요. 언니, 가족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요? 세린 씨도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왜요? 그럼 저도 왜 가족 사진에 못 들어갔을까요? 세린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그러신 거고, 가족이 아니니 너 사진 찍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언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돈이 필요해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거죠? 세린이가 당황하는 게 목소리로 들렸어요. 언니, 왜 그렇게 나오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남한테 돈을 보내요? 남이라니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남이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곧이어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하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여행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여행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뭔 소리야?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가족 사진 찍을 때, 가족 모임 때, 여행 갈 때마다 빼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잖아. 뭐가 다른가요? 돈이 필요해서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 아니니까 도울 이유도 없죠. 이해가 정말. 진우한테 바꿔줘.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부재중 전화가 계속 쌓였어요. 시어머니, 세린이, 진우까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엄마.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서 잠을 잘 잤어요. 괌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괌 도착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부모님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윤아, 이런 좋은 곳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아버지께서 커피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빠. 더 자주 모셔드릴 걸 그랬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효자였나?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제 볼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받지 마, 하윤아. 여행 중인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응, 진우야. 하윤아, 지금 어디야? 괌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너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셔. 왜요? 여행비 때문에 아시잖아. 예약금도 벌써 넣었는데.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시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하윤아,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가족이라는 말이었어요. 진우야, 나한테 가족이 뭔지 물어본 적 있어? 갑자기 왜 그래?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윤아, 나는 지금 진짜 가족이랑 여행 중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딸. 사람은 자기 기준을 지키며 살아야 해. 그날 오전 내내 전화가 계속 왔어요. 시어머니, 세린이, 그리고 진우까지.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을 때 세린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왜요?
어머니가 너무 화나셨어요. 언니가 갑자기 왜 이래요? 저 원래 이래요. 세린 씨가 몰랐을 뿐이죠. 언니, 우리 가족여행은 정말 어떻게 해요? 그게 제 일인가요? 언니가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세린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요? 왜 당연한가요? 가족이니까. 가족 사진에는 왜 안 넣어줬어요? 그건 가족 모임에는 왜 안 불러줬어요? 언니, 그때는 어머니가. 지금도 어머니가 그러시잖아요.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하시고. 세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요? 저보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세린 씨야말로 이기적이지 않나요? 필요할 때만 언니라고 부르고. 언니가 왜 이렇게 나와요? 평소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평소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착하고 순한. 아,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세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부모님께 돌아갔습니다. 누구였어? 신우이예요. 또 돈 이야기?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네.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참 뻔뻔한 사람들이네. 딸을 가족으로 앉혀주면서 돈은 요구하고. 그날 오후 호텔 수영장에서 쉬고 있을 때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하셨어요. 하윤아, 지금 당장 들어와. 왜요? 가족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님도 저를 가족으로 안 봤잖아요. 언제 그랬어? 맨날 그랬잖아요. 가족 사진도 빼고 모임도 빼고. 그건 그때 상황이고. 그럼 지금 상황은 뭔가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당장 들어와서 사과해. 싫어요. 뭐라고? 싫다고요. 저도 휴가예요. 시어머니께서 더욱 화를 내셨어요. 이 애가 정말 너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래? 어머님, 친정에서는 저를 가족으로 대해줘요. 우리도 널 가족으로.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세요.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세요? 뭔 소리야? 돈 말이에요. 제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그걸 왜 갑자기. 저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얼마나? 시어머님 여행비 정도는 용돈 수준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네. 그런데 왜 안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왜? 가족이 아니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부모님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네, 괜찮아요.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하윤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잘 생각한 것 같아.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사람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해. 그때 핸드폰으로 카톡이 왔어요. 진우였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결혼식 이야기 다시 꺼내셨어.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부모님께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봐요.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저는 진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와서 결혼식 이야기를 왜 해? 더 나은 집안 안 나타났어?
곧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보낸 문자 봤어. 더 나은 집안 나타나면 바꾸면 된다고. 진우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 핸드폰에서 봤어.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하윤아, 미안해. 나도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너도 알고 있었잖아.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는 걸요. 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댁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집으로 오셨습니다. 세린이와 함께였어요. 초인종이 울릴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으시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처럼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거든요. 하윤아, 내가 괌에서 한 말. 정말이야? 어떤 말씀이요? 돈이 많다고 한 말. 세린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다고 했잖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왜 궁금하세요? 시어머니께서 태도를 바꾸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그동안 우리가 좀 서툴렀나 봐.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어떻게요? 결혼식도 올리고 너를 진짜 가족으로 대할 거야. 진짜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는 가짜 가족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하윤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도 나름대로 계산하고 계셨죠? 그때 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진우야, 앉아봐. 우리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진우가 제 옆에 앉자 시어머니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윤아, 우리가 결혼식을 미룬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어떤 이유들이요? 집안 체면도 있고, 경제적 준비도 있고, 경제적 준비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렸는데도요? 세린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언니가 매달 50만 원씩? 네. 생활비 명목으로요.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건 고마웠어. 하지만 결혼식은 다른 문제고. 무슨 다른 문제요? 더 나은 집안 나타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진우가 저를 말리려 했어요. 하윤아, 너무 과격하게 말하지 마. 과격하게요? 사실을 말하는 게 과격한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진우 핸드폰에 찍어둔 시어머니 메시지였거든요. 이게 뭔가요? 시어머니께서 화면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하윤아, 그건 더 나은 집안이 나타나면 결혼식은 바꾸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세린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언니, 그게 무슨... 저를 임시 보관용으로 생각하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제 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시댁으로부터 완전한 경제적 독립. 더 이상 생활비나 용돈 요구하지 마세요. 하윤아, 그게 무슨... 둘째,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관계를 정리하든지 정확히 하세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널 가족으로 안 본 적이 언제? 매번이요. 가족 사진, 가족 모임, 가족 여행 전부 빼셨잖아요. 그건 상황이요?
그럼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상황이 바뀐 거네요? 저는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야, 이제 선택해. 뭘? 시댁과 저 사이에서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 진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윤아, 왜 갑자기 그런 선택을 강요해? 갑자기가 아니야. 2년 동안 참았어. 시어머니께서 끼어들었어요. 하윤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어떻게 달라지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결혼식도 올리고, 가족 모임에도 당연히 같이 오고. 그런데 조건이 있죠? 제가 돈을 계속 보내주는 조건이. 세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언니,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세린이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세린 씨는 지금까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맨날 오빠 편만 들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나 시키셨잖아요. 그건 이제 솔직해지세요. 제 돈이 목적이죠?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며 일어나셨어요. 이해가 정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해? 어머님도 저한테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널 가족으로 안 대했다고? 네. 한 번도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진우가 급하게 물었어요. 친정에 가요. 진짜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하윤아, 잠깐만. 진우야, 일주일 시간 줄게. 그때까지 결정해. 뭘? 이 결혼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이 애가 진짜 미쳤나? 이혼까지 운운하고.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이 든 거예요. 하윤아, 제발. 진우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나갔어요. 일주일 후에 답 들을게요. 그때까지 시댁분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문을 닫고 나오니까 가슴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한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더 이상 증명하거나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며 물으셨어요. 하윤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제 정말로 끝낼 것 같아요. 시댁이랑?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딸아, 잘 생각한 것 같다. 그런 사람들과 평생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진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정 거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변호사 사무소를 검색했어요. 하윤아,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이혼 상담 받으려고요. 정말? 네.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생각했다. 그런 사람들과 평생 엮여 살 필요 없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하윤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여기서 해요. 아니야, 직접 만나야겠어. 싫어요. 할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윤아, 미안해. 뭐가요? 엄마한테 말했어. 더 이상 너한테 돈 요구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끼리 살자고 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진우야, 늦었어. 뭐가? 내 마음이 이미 떠났어. 하윤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진우는 말이 없었어요. 진우야, 이혼해요. 하윤아, 서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도장 찍으러 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괜찮겠어? 하윤아.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사유가 뭔가요? 성격 차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개인 재산은 제가 가져가고 공동 재산만 나누면 돼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개인 재산이 많으신가요? 네.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어서요. 그럼 재산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통장 사본, 투자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상당하시네요.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노트북을 열고 외국 대학교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MBA 과정이 좋겠네. 미국, 영국, 호주, 여러 나라를 비교해 봤어요. 제 자산이면 충분히 2년 정도는 여유롭게 유학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뒤에서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하윤아, 유학 갈 생각이야? 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돈은 괜찮을까? 걱정 마세요, 엄마. 충분해요. 저는 토플 시험 일정부터 찾아봤어요. 그리고 유학원에도 연락했습니다. 그 주말 진우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진우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세린이까지 함께였습니다. 하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말 없어요. 하윤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세린이도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앞으로는 진짜 달라질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말했어요. 늦었어요. 하윤아, 제발. 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혼하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진우야, 일어나요. 보기 싫어요. 하윤아, 나 없으면 안 돼. 저는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끼어들었어요. 하윤아, 결혼이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거야? 쉽게요? 2년 동안 참았는데 쉽게라고 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잘해줄 거야. 필요 없어요. 저는 일어서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예요. 도장 찍으세요. 진우가 서류를 받아들고는 벌벌 떨었어요. 하윤아, 정말 안 돼? 네. 안 돼요. 세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매정하다고요? 저보고요?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저는 세린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린 씨, 저는 이제 당신들의 가족이 아니에요. 언니, 그리고 앞으로도 될 생각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가 사과할게. 저는 웃었어요. 어머님, 돈은 제가 충분히 있어요. 걱정 마세요. 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열어 보여드렸어요. 이 정도면 2년 정도 유학 가는 건 문제 없죠? 세린이가 화면을 보고는 입을 벌렸어요. 언니, 이게 정말. 네, 진짜예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왜 도움을 안 줬냐고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서류를 진우 앞에 놓았어요. 도장 찍으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하윤아, 정말 미안해. 저는 안 미안해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들이 가고 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시원섭섭하겠네. 시원해요, 엄마. 드디어 자유예요.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에 들어갔어요. 토플 시험도 보고 지원서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좋은 소식이 왔어요. 영국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딸. 출국 준비를 하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잘했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네, 아빠. 멋있게 살고 올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나아갈 거였거든요. 2년 후 저는 MBA를 마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어느 날 서울 카페에서 우연히 진우를 만났어요. 하윤아, 안녕하세요. 저는 피식 웃으며 인사했어요. 잘 지내? 네, 아주 잘 지내요. 진우는 초라해 보였어요. 나는 힘들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알아야 하죠?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할 일이 많아서. 하윤아, 잘 사세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이제 저에게는 증명할 필요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돌아온 후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 났거든요. 직원이 20명까지 늘어났고 매출도 월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사장님, 오늘 백화점 미팅 어떻게 하실까요? 비서 민지가 스케줄을 확인해 줬어요.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준비 다 됐죠? 네, 완벽해요. 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어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백화점 입점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아? 돌아보니 세린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의상 인사했어요. 언니, 정말 언니 맞아요? 네. 세린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명품 정장에 비싼 가방, 그리고 당당한 표정까지. 언니, 지금 뭐 하세요? 사업해요. 사업요?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세린이의 눈이 커졌어요. 잘 되세요? 네, 아주 잘 돼요. 세린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요? 뭐가 미안하신데요? 그때 언니를 가족으로 안대한 것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세린이는 당황했어요. 언니, 그런데 세린 씨는 잘 지내세요? 저는 그냥 그래요. 결혼은 했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힘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미팅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언니 혹시 뭐요? 일자리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꺼내서 건네줬어요. 이력서 보내보세요. 검토해 보겠어요. 세린이가 명함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대표라고요? 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다음 주 회사에서 민지가 말했어요. 사장님, 도세린이라는 분이 이력서를 보냈는데요. 아, 그래요? 어떤가요? 특별한 경력은 없네요. 그럼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레스토랑에 자주 갔거든요. 하윤아, 정말 대견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결정 잘한 것 같아. 만약 그 집에 그대로 있었으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 주셨잖아요. 그때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회사가 코스닥 상장 승인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건배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윤아.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런데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직은 생각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한 달 후 회사 상장 기념 파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어요. 진우였습니다. 하윤아, 축하해. 고맙네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그래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진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윤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그때 들었어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저는 진우를 쳐다봤어요. 후회요? 왜요? 너를 놓친 것도 그렇고 엄마 말만 듣고 제대로 판단 못한 것도. 진우 씨, 과거는 과거예요. 하윤아, 혹시 뭐요? 우리 다시.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진우 씨, 저는 이제 그런 관계에 관심 없어요. 하윤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과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진우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바쁘고 행복해서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우 씨도 본인 인생 잘 사세요. 그럼 저는 다른 손님들께 인사드리러 가볼게요. 진우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파티를 즐겼어요. 며칠 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지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도진우 씨 어머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만나달라고. 시어머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세요? 사과하고 싶다고. 그리고 혹시 일자리가 있는지. 알겠어요.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도 제게 다시 오게 되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어요.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과거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다는 걸 증명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제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누가 저를 평가하려 들어도 저는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사진에는 항상 제가 중앙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강하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시댁 갈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윤이 시댁에서 받은 대우는 분명 부당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조건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반기고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죠. 하윤이 마지막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너무 소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때로는 과감한 결별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